이제 민주당은 왜 그럴까? 1-2번 중국 때문에 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인민망이라는 중국 언론을 통해서 중국의 단체로 세해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싱하이밍 외교 굴욕 사건입니다. 싱하이밍은 주한 중국 대사이고요. 이재명이 싱하이밍을 접견해서 이걸 생중계를 했는데 싱하이밍이 갑자기 준비해온 원고지를 꺼내서 15분 동안 대한민국의 대중외교를 비판합니다. 한중관계가 잘못된 건 전적으로 한국 탓이고 한국이 중국이 미국에게 패배할 거라는 베팅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등의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제1야당 대표라는 이재명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로 저 자세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굴욕 외교를 한 것이죠. 이건 방금 말씀드린 싱하이밍의 발언 내용이고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중국이 사드 철회를 주장하려면 중국 내의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싱하이밍은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창성한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22조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다라면서 간접적인 협박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 보복으로 우리나라에 15조 원의 피해를 입힌 적이 있고요. 또 윤 대통령은 양안 문제에 대해 누구와 다르게 대만 문제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그에 대해 대만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폭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싱하이밍과 중국에 대한 대비도 없이 갑작스레 외교 회담을 갖다가 얻어맞은 것이고 중간에 그런 폭언과 발언들을 제지하지도 못하고 후에 싱하이밍을 비판하지도 않았으며 되려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편중된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마저도 이재명이 싱하이밍의 망발을 지적해야 했다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유명한 쎄쎄 발언입니다. 양안 문제가 우리랑 뭔 상관있냐라는 거죠.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이재명은 24년에 저 말을 해놓고 이번 대선 유세 때에도 자기가 틀린 말을 했냐면서 저 말을 또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24년과 25년 사이에 중국 간첩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쳤고 중국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으며 서해까지 침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중국은 과거부터 수차례 대만 포위 훈련을 하는 등 양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년 뒤면 대만 침공 준비가 끝난다는 분석이 있고 양안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개입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원하든 원치 않든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게 대만 해협은 수출이 물동량의 40%가량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 물류 노선이고 이곳이 타격을 입을 경우 대한민국이 입게 되는 경제 피해 규모는 GDP의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13일 이재명의 쎄쎄 발언 앵콜 이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북한 견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탈하려는 행포에 대해 주한미군이 개입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안 문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건임에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떠들고 다니는 건 전혀 신중한 접근이 아니겠죠. 현실 외면이자 방만일 뿐입니다. 과거 중국 천하이 외교부 부국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사드를 배치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면서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용 무기이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까지 간섭하는 것은 당연히 외교의 차원을 벗어난 양아치 짓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국익에 도움 안 되는 사드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现在的这个安排的话是县政府的安排。那么如果下一步这个新的政府会对萨德的这个部署，另外再做出其他安排，有这种可能性吗？ 저는 명백하게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철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当选了总统之后，您会做出
撤销萨德部署的安排，是吗？ 그러면 대통령이 선출되신 다음에는 사드 배치를 치러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협상을 통해서든 다른 대가를 지불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철회하도록. 이재명은 대체 중국이 어디까지 선을 넘어야 중국을 비판할까요? 이재명은 과거 미군에 대해서 미점령군이라 발언한 적이 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일본에만 도움되는 친일적 정책이라면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문제는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우리는 이제 미국과 이제 군사동맹을 맺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일본을 끼워 넣는 것은 저는 매우 심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게 이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북중러에 쌓여있고 일본을 등지고 있는데 일본마저 적국으로 돌리는 건 누누이 말하지만 자살 행위입니다.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앉히겠다고 하고 방첩사를 3개로 쪼개겠다고 하고 군대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줄이겠다고 하는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또 이재명은 더 친환경적이고 더 경제성이 높은 원전을 놔두고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재생에너지 위주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꾸 원전이 위험하다는 괴담을 퍼뜨리는데 얼마 전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부품 속에 스파이칩이 발견되었고 이는 국가 전력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의 핵심 부품은 중국산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태양광을 더 늘려봤자 중국 걸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제조업에서 전 세계 점유율이 80% 수준입니다.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셀 비중도 23년 기준 74.2%라고 하네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모두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 기조와 반대로 급하게 발전 단지를 늘리면 당연히 중국산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다음날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다음 챕터는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엄청난 실책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미 대통령이었다. 민주당의 다음 대통령은 그보다 더 친중적이고 북한에 덜 강경한 입장을 가질 것이다.